너무 유행에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의 끝은 결국 종말이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공시지가 1억 이하도 막 한참 하다가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법인으로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 이제 종부세 이제 뜯어맞고 이제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지산 하시다가 또 제가 아시는 분 지산을 10개를 분양을 받으신 분도 계셔서 엄청 힘들어 하신 분도 제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끝물이다, 끝물. 끝물에 이제 유행의 끝물은 결국은 이제 망조의 길이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정석 플레이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석. 투자에도 정석은 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하고 상급지 갈아타기, 상급지 갈아타기.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그때 돼서는 뭐 좀 약간 전세 세팅, 월세 세팅해서 뭐 수익형 부동산 하는 거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되게 더디고 험난한 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석대로 차근차근 가는 게 사실은 이게 투자를 지키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워렌 버핏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키는 거잖아요, 어쨌든. 수익보다는 더, 수익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거. 그래서 지키는 투자 위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석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법인이 뭐 뜰 것 같다, 뭐 다른 게 뜰 것 같다고, 비주택 이런 게 뜰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해봤던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렇죠. 부동산을 모르든가. 이제 이게 그런 거잖아요. 법인으로 사실 지금 뭔가 집을 사가지고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취득세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유세도 매달 나오거든요. 그 매년 나온단 말이야. 그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특히 법인은 그 공제가 안 되니까 개인처럼. 그걸 안 해. 나는 그 이야기 들으면 그걸 안 해본 거야. 아니면 뭐가 되게 신박한 게 있을 것 같지만. 근데 그거 법인으로 해서 뭘 살 거야? 강남의 아파트를 살 거야? 아니면 또 1억 이하 채우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 하겠죠. 근데 2억 이하. 이제 그런 게 이제 오를 거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그럼 2억 이하 갖고 있으면 법인은 종부세는 또 안 내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법인을 또 막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죠. 하나 법인, 물건 하나에 법인 하나로 하세요부터 해가지고 막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남는 게 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산, 거기 법인에 담아놓은 자산 자체가 비용이 엄청 큰데, 취득세부터 보유세부터 엄청 큰데 그걸 다 제외하고도 일반적으로 사는 것보다 높냐 이거지. 아닐 거란 이야기지. 개인으로 차라리 똑같은 걸 사는 게 3주택, 4주택이더라도 법인으로 하나 사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꿍꿍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강의 팔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거든요. 이제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1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오르는데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눈이 막 초롱초롱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 대상이라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막 설거지 할 수 있는 거야, 잘못하면. 네, 맞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5천으로 할 수 있고 1억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찾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거 말고 아파트. 수도권, 웬만하면 수도권의 아파트. 남들이 좋아하는 거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5천호에 맞춰가지고 이상한 거 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많아요. 그런 것부터 찾아보라는 거죠. 만약에 신혼부부야. 신혼부부 특공도 있고.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신혼부부 특공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 빌려서라도 해야죠. 그리고 서민 실수요 대출을 그래갖고 대출 한도가 많이 줄었지만 뭐 연간 7천인가 8천 이하인 사람들은 뭐 60%까지 대출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정기 자금 대출해 주는 거 많거든요. 일단 이런 거지. 1억 있어? 그러면 1억 있으면 대출 받아가지고 4억짜리라도 진짜 막말로 저기 어디 상계주공 아파트 작은 거라도 사라는 거야.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강남 아파트를 사야 다 부자가 되는지 알아요. 뭐 좋은 주식을 사야 부자가 되는지 알아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본인이 열심히 살아야 부자가 된다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대출을 내면 이게 열심히 살아요. 그 우물 안에 미꾸라지가 우물 안에 그거 같은 메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대출이 있으니까 돈을 안 써. 안 쓰지. 아끼지. 돈이 생기면 뭔 생각을 할까? 차세 생각하고 뭐 캠핑 갈 생각하고 이런 거 할까? 아니지. 빚 갚을 생각부터 하겠지. 소비가 줄어들지. 근데 집을 사는데 집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궁금하잖아. 공부해야 안 해. 공부하지.
그래서 나는 빚을 열심히 갚으면서 공부하면서 그 이 자산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사는 사람이랑 집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랑 분명히 차이가 나야지 이게 나라지.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나라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남들이 다 하는 거, 엄마한테 물어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걸 하면 돼. 맞아요. 다주택자들이 막 하는 네네. 시대가 아니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막 포트폴리오 한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네네네. 차원에서 이제 집 한 두 채 됐는데 네네네. 이제 부동산에 더 이상 사기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도 그렇죠. 이제 서울 안에 네. 거 사야 되니까 그렇죠. 비싸니까 네. 포트폴리오 또 차원에서 토지거래가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차원에서 이제 뭐 미국 주식도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뭐 네. 정부가 진짜 막말로 5천까지 띄우면 내년 네, 네, 6월 네. 전에 띄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뭐 우량주 같은 거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국내 주식 좀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보니까 그 두산 로보티스가 오늘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 한 10% 오른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에. 해외 주식 쪽 보면은 내가 지금 잠깐 봤는데 수익률이 장난 아닌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다시 아니 다 했는데 빠진 지금 것도 있어. 빠진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손익 어.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딴 게 맞네, 맞네. 네, 지금 이제 메타 많이 들어갔고 그 손익 보면 메타는 좀 그래도 빠진 것 같은데? 메타가 좀 빠졌어요. 메타는 그래서 좀 들어가도 괜찮은 부담 없는. 내가 메타. 보고 있어요. 네. 예. 올해 수익이거든요. 해외 주식은. 오, 네. 160%. 아니야. 무슨 160%예요. 아니야. 아니, 수익률 말해도 돼요? 아예 아니에요. 그냥. 아,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 은행이 한 10배는 되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은행보다는 이제 어쨌든 이제 주식도 간간히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만 이 국내 주식은 그 손익이 이게 다 저는 좀 정리를 좀 해서 이게 국내 주식 손익, 그다음에 아까 해외 주식 손익이 아까 그 정도였으니까. 동그라미가 되게 많아. 네,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렇죠. 직장인들이냐 연봉 정도 번 수익이 딸깍 됐으니까. 그래서 4천 5천. 뭐 그렇죠. 딸깍 4천 5천. 그래서 뭐 아니 근데 뭐 아직 멀었죠 뭐 아직 멀었는데 그 전문 투자하신 분들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도 뭐 가능은 하지 않냐. 근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마무쌤 눈빛이 약간 흐린. 이거 갖고 놀래요? 뭐 이거 갖고 놀래? 아니, 놀린 척 한 거야. 그죠? 별로 안 놀랐는데, 코인 수익률이 훨씬 좋아. 그래요. 리액션 좋아, 리액션 좋아. 리액션 좋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간간히 이제 투자도 저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팔 것들이 있어요. 또 좀 부동산 해서. 왜 파세요? 그냥 수익 났으니까 팔아야죠. 뭐. 일반 세율도 정리하죠. 그렇게 이제 좀 정리하고. 그렇게. 이게 결국에는 에브리싱 랠리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유동성 파티가 끝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이제 올라갈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제 12월에 내린다는 사람들이 90%가 됐더라고 보니까 더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자체에서도 인플레가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돈이 다 몰리니까. 그렇죠. 인플레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가격이 다 오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1, 2년 하다 끝날 거냐, 최소 2, 3년은 가지 않겠냐라고 보면 자산을 뭐든지 가지는 게 좋고 우량 자산을 가지는 시기가 맞다. 지금은 우량 자산을 가지는 시기가 맞다라고 보면 뭐 부동산에 포트폴리오가 다 집중돼 있다면 그 나머지 돈으로 부동산 사기 좀 애매하면 우량주 위주로 미국 맞아요. 주식 위주로 잘 모르면 맞아요. QQQ 뭐 이런 맞아요. ETF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 좀 사놓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생각이 좀 많이 이제 비슷하신 거면도 있고 좀 약간 좀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테슬라 로봇이 곧 상용화 될 거예요. 옵티머스인가? 그 상용화 될 거고 그다음에 테슬라에서 만드는 그 1,000만 원짜리 주택 보셨어요 혹시? 1,000만 원짜리 주택을 찍어서 이제 배송이 돼요. 모듈러 같은 거.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메타글래스 이게 손목해서 이제 키보드 작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볼 때 1차 혁명이 농업혁명이었고 2차 혁명이 산업혁명이었고 3차 혁명이 인터넷혁명이었잖아요. 4차 혁명이 AI 혁명이 맞아요. 지금 이 시대가 로봇 혁명.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 인터넷 혁명 때 그때 이제 컸던 게 뭐냐 네이버 그때 주식 샀으면은 완전 초대박이었을 거 아닙니까? SK텔레콤 샀으면은 완전 초대박이었을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AI나 이런 로봇 산업 이런 게 진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곧 1, 2년 안에. 그러면 이게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제부터. 물론 이제 그 와중에 흥망성쇠도 있겠지. 어떤 기업에 따라서. 근데 이 흐름을 못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보화 시대,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 시대의 흐름을 탔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어떤 분들은 떼부자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산업혁명 시대 때도 똑같아요. 산업혁명 시대 또 기차나 뭐 이런 철도나 이런 거에 투자했던 사람들 그런 거에 또 그때도 투자했던 사람들 또 떼부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또 투자한 사람들 그러고 산업혁명 때.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저는 4차 혁명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근데 그거를 어디가 지금 선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치. 테슬라, AI,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아이온큐라든가 양자 컴퓨팅 아이온큐라든가 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품론도 있지만 근데 이게 이 시대가 도래하면 그러니까 네이버가 초창기 때 네이버라든가 이런 그 야후라든가 야후 지금은 좀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초창기 때 이런 회사들 SK텔레콤에 초창기 때 사 모았던 사람들은 완전히 떼부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시대를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미국 주식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차익은 덤이다. 플러스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물론 이제 양도세 22% 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예요.